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 신혼집도 못 해주고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공사 수석 합격한 애를 그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미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연이와 저는 모든 걸 반반씩 부담하기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게 예인가?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아니, 대구에서는 그렇게들 하나 보네요. 우리 서울에서는 신혼집은 당연히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건데 남편분 안 계시니 결혼식 주례도 어려우시고 상견례도 이렇게 혼자 오시고 참 곤란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치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년째 대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숙님의 사연인데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상견례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60살의 이정숙입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된 나날을 보내왔지만 최근 몇 달은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살 된 제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말에 민호가 집에 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들떠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실 민호의 결혼이 늦어질까봐 늘 걱정이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라 혹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과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26에 만나 30에 결혼했죠. 처음엔 작은 문방구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3년 만에 가게를 2개로 늘렸어요. 그때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기는 공부 잘하게 될 거야. 당신이 수학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민호가 태어났죠.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꼭 민호를 목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아빠 말이다. 달리자. 그럼 남편이 네 발로 기어가면서 아들을 태우고 놀아줬죠. 그런데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검사 결과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남편은 민호의 입학식도 못 보고 떠났어요. 단 6개월. 그렇게 짧은 투병 생활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우리를 걱정했어요. 병실에서도 매일 민호 숙제를 봐주고 제게는 통장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죠. 여보, 이제 당신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해요. 미안해요.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그렇게 35에 저는 홀어머니가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저를 꼭 안아주며 했던 말.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울게 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문방구를 정리했어요. 혼자서 2개의 가게를 운영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대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수학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학원 수업 끝나고 밤늦게 들어와 민호가 흘린 장난감을 치우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많이 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민호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학원 수업 준비를 하고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어요.
특히 학부모 상담하는 날이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 아빠들이 다 오시는데 민호 자리만 비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민호를 보면 안쓰러워하시곤 했죠. 그래도 민호는 정말 씩씩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는데 아빠와 함께 달리기 종목이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랑 뛰는데 민호 혼자 못 뛰게 된 거예요. 그때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난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른데 뭐. 아빠 안 계셔도 난 1등 할 거야. 정말 그날 민호가 1등을 했어요. 메달을 목에 걸고 저한테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학원도 차츰 자리를 잡아갔어요. 처음엔 학생이 5명뿐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민호 생각도 많이 났어요. 제자 중에 태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민호랑 많이 닮았어요. 수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70점 받았어요.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교사가 된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민호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학원 첫 졸업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날 민호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일하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민호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방학이면 학원에서 동생들 공부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죠. 특히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제가 독감으로 몸져 누웠는데 민호가 학원 수업을 대신 봐준 적이 있어요. 중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던지 그렇게 민호는 자랐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죠.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서 엄마, 이번 주는 어땠어요?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은 학원 회계장부도 봐주곤 해요. 그런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놀랐답니다. 늘 일만 하던 아이가 연애를 다 했나 싶어서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왜 그리 설레 보이던지 지연이를 처음 만난 건 대구 수성모 근처 카페였어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하고 예뻤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참 특별했다고 해요. 민호가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만났대요. 비행기 멀미가 심한 민호를 지연이가 계속 챙겨줬다나 봐요. 내리면서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알고 보니 지연이도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자랐지만 할머니 댁이 대구라면서 방언도 조금 쓸 줄 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반갑던지 첫 만남에서 지연이가 제게 가져온 선물이 수성모 유명한 맛집 팥빙수였어요. 어머니, 더운데 이거 드세요. 대구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 센스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민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로 번 돈으로 신혼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도 똑같이 하겠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참 현명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서로 아끼면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성급하게 무리하지 않고 둘이 힘을 합쳐서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싶어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모아둔 통장을 내밀었죠. 민호 결혼할 때 써달라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였어요. 근데 민호가 손사래를 치더군요. 엄마, 그동안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엄마 위한 돈으로 쓰세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해볼게요. 그때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뜰하게 준비할게요. 제가 승무원이라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감을 만나다니.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모든 게 걱정되고 또 설렜죠. 백화점에 가서 새 정장을 맞췄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춘 옷이에요. 학원 운영하면서 늘 수수하게 지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근사하게 차려입고 싶었거든요. 아들도 저보고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엄마한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일 수도 있는 일인데 왜 부담을 안 가져? 예단도 준비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지연이한테 귀걸이랑 목걸이도 맞춰서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도 아닌 광명에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 부모님이 거기서 식당을 하신다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서울에 사는 애들 결혼인데 왜 광명일까?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바쁘시니까. 그래서 흔쾌히 광명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날 아침 저는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혼자 인사 연습도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가 와서 절 보더니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고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 왜 그렇게 남편 생각이 나던지. 하지만 그날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격식을 차린 저와는 달리 심지어 제 차림새를 보시더니 이런 자리에 꼭 이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었나요? 라는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지연이 어머님께서 술을 몇 잔 하시더니 점점 말씀이 거칠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항공사 수석 합격한 애예요. 그만한 레벨이 있는 사람이니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저희가 이미 합의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연이 아버님이 버릇없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님이 안 계시니 결혼식에서도 혼자 앉아 계시겠네요. 라는 말까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것을 마치 결함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더구나 대구에서는 그렇게들 하나 보네요. 서울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지역차별적인 발언까지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연이가 오빠 하며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그토록 기대하고 설레던 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지연이가 직접 대구로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더구나 민호의 마음도 완전히 식어버렸더군요. 결국 민호가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 이런 식이면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때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아들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민호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학원 일에 더욱 집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때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면 평생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우리 모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디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먼저이니까요. 얼마 전에 학원 학부모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그런 분들과 인연이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민호 씨는 이런 시련이 있어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받은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정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론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님과 민호 씨의 앞날에 더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또 다른 사연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